새벽 3시. 당신은 침대에 누워 내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망치면 어쩌지? 상사가 싫어하면 어쩌지? 친구가 날 오해하면 어쩌지?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끝없이 재생됩니다. 이상한 건 이 고통스러운 생각을 멈출 수 있는데도 계속한다는 겁니다. 마치 혀로 헐은 입안을 계속 건드리는 것처럼요. 왜 그럴까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당신이 이 문제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 속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프로이트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밝혀낸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파헤칠 겁니다. 우리는 왜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두는 걸까요? 당신의 친구 중에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항상 드라마 속에 살고 늘 무언가 문제가 있으며 한 가지가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 당신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하지만 잠깐, 혹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은 아닐까요? 우리는 남의 자기 파괴적 패턴은 쉽게 보지만 자신의 것은 보지 못합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이 패턴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반복 강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한다는 겁니다.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자꾸 불안정한 연애를 하고, 비판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자꾸 자신을 비판하는 파트너를 선택하는 식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익숙하고 안전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고통이 어떻게 안전할 수 있죠?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예측 가능성을 사랑합니다. 행복보다도요. 새로운 행복은 불확실하고 두렵지만 익숙한 고통은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만든 문제는 적어도 당신이 아는 문제입니다.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압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그건 미지의 영역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성적으로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번 지각하고, 매번 사과하고, 매번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 일찍 출발하지 않아? 라고 물으면 온갖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늦는 것은 그들에게 익숙한 드라마입니다. 급하게 뛰고, 변명하고, 미안해하는 이 패턴은 그들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멈추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 공백이 더 무섭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2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그들의 견해다. 다시 말해, 우리의 고통 대부분은 실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인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계속 잘못된 인식을 고수할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판단 속에 살고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객관적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해석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해석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를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뇌는 진화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숲속에서 위험을 감지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본능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위협까지 만들어내면서 끊임없이 경계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이트의 반복 강박이 스토아의 인식 오류와 만납니다. 우리는 과거의 고통을 반복하면서도 그 고통이 현실 자체라고 착각합니다. 실제로는 우리의 해석이 만들어낸 환상인데도 말이죠.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은 상사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회의 후 제 사무실로 오세요. 당신의 뇌는 즉시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냅니다. 해고당할 거야. 뭔가 잘못했어. 나를 싫어해. 실제로 상사는 그냥 프로젝트에 대해 상의하려고 했을 뿐인데도요. 이것이 어떻게 안도감으로 이어질까요? 역설적이지만 간단합니다. 최악을 상상함으로써 당신은 통제감을 느낍니다. 내가 미리 준비했어. 내가 예상했어. 나는 희생자가 아니야. 하지만 이것은
거짓된 통제감입니다. 당신은 실제 상황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불안을 통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불안을 만들어내고 있죠. 프로이트는 이것을 죽음 충동과 연결시켰습니다. 인간 내면에는 파괴를 향한 무의식적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나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몇 번이나 거의 성공할 뻔했던 일을 스스로 망쳤나요? 좋은 관계를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깨뜨린 적은 없나요? 건강한 습관을 시작했다가 스스로 포기한 적은요? 이것은 단순한 나약함이 아닙니다. 성공은 두렵습니다. 성공하면 새로운 수준의 책임이 따라오고 새로운 기대를 충족해야 하며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익숙합니다. 편안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안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지옥을 모르는 천국보다 선택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문제의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 당신은 상사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사의 이메일에 대한 당신의 해석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날씨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 오는 날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현실이라고 믿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모두가 나를 싫어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사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묻습니다. 정말 그런가? 증거는 무엇인가? 다른 해석은 가능하지 않은가? 현대 인지행동 치료는 바로 이 스토아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생각에서 온다는 것, 그리고 생각은 바꿀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여기서 프로이트가 추가합니다.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을 우리의 무의식이 저항한다는 사실을요. 무의식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설령 그 변화가 더 나은 삶으로 이끈다고 해도요. 무의식에게 익숙함은 안전함이고 변화는 위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바꾸려고 할 때 내면의 저항을 느낍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방어 기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독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모두가 헤어져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도 알아요. 이 관계가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떠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스러운 관계는 그들이 아는 유일한 사랑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습한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것은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이고 그것은 더 두렵습니다. 프로이트는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반복함으로써 과거를 통제하려고 한다고.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른이 되어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얻으려는 무의식적 시도로요. 이번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겠어. 하지만 같은 패턴은 같은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어난 일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판단 때문에 고통받는다. 당신이 거절당했을 때 고통은 거절 자체가 아니라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라는 당신의 해석에서 옵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맞지 않았어. 타이밍이 안 좋았어. 그들의 선택이지. 나의 가치와는 무관해. 여기서 우리는 자유의 가능성을 봅니다. 만약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해석에서 온다면 해석을 바꿈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경고합니다. 무의식은 쉽게 해석을 바꾸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 해석은 우리의 심리적 구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만든 문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당신의 불안 대부분이 미래의 실제 위협이 아니라 과거의 반복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스토아의 실천입니다. 매일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사실인가? 아니면 내 해석인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이 질문들은 당신의 자동적 사고 패턴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는 프로이트적 자기 탐구입니다. 왜 나는 이 패턴을 반복하는가? 어린 시절 어떤 경험이 이것을 만들었는가? 이 고통이 내게 주는 2차적 이득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불편하지만 필수적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을 제거하라. 그러면 그것 자체가 제거된다. 외부 상황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인식을 바꾸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철학적 전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문제 속에 안도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정의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감옥입니다. 편안한 감옥일지 몰라도 여전히 감옥입니다. 프로이트는 우리에게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의 판단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둘 다 같은 목표를 향합니다. 자유입니다. 과거의 패턴으로부터의 자유, 왜곡된 인식으로부터의 자유, 스스로 만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오늘부터 당신의 걱정을 다르게 보세요. 그것이 정말 현실인지 아니면 당신의 무의식이 과거를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세요. 당신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정말 일어날 것인지 아니면 익숙한 고통 속에 머물기 위한 변명인지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자신의 문제를 좋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그것들을 만들어내는지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해가 첫 번째 탈출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문제 속에 안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스스로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고 스토아가 말했듯이 우리의 판단을 바꾸면 됩니다. 익숙함은 안전하지만 자유롭지 않습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해방적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 당신이 아는 고통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미지의 자유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프로이트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